자, in. 자, in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그 영어 표현으로 쓰면 이제 포러스라고 해서 그 원소 기호는 P 이렇게 쓴 애거든요. 근데 이게 크게 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두 가지 형태. 첫 번째가 red P.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붉은 in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붉은 in이라고 하는 게 red phosphorus를 얘기를 하는 건데 빨간색 이게 육안으로 볼 때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상온에서 붉은색 고체입니다. 그래서 in은 이렇게 이제 붉은색 고체 형태의 빨간 in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white P가 있어요. white P.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얘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백린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in이라고 하는 게 원래 발음은 그 린이에요. 린. 원래 발음은 린인데 그 일제 시대 때 만들어졌던 이상한 발음 법칙이 있죠. 뭐예요? 원래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법칙인데 일제 시대 때 일제가 강제로 만든 발음 법칙이 있어요. 일제가 강제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이식해 놓은 발음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바로 두음 법칙이죠. 두음 법칙. 두음 법칙. 두음 법칙이 뭐냐면 원래 조선 세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조선 건국한 사람 이름이. 이성계는 자기를 뭐라고 발음했을까요? 자기 이름을 뭐라고 발음했을까요? 리성계죠. 원래 이예요, 리예요? 이거거든요. 그 조선 세운 나라 사람들 성이 리예요, 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성계라고 발음하잖아요. 이런 걸 두음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조선시대 예전에는 우리나라 말에 두음법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언제 생긴 거예요? 일제시대 때 생긴 거예요. 일제시대 누가 만든 거예요? 일본 학자들이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강제로 심은 게 두음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 해봐요. 랄랄랄라 해봐요. 시작. 랄랄랄라 해봐요. 시작. 랄랄라 해봐. 랄랄랄라 해봐요. 또 리리리리 해봐. 리리리리 해봐요. 뭐 되게 어려워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리 발음하는데 어려워요? 또 어려워요? 쉬워요? 저기 민서야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럼 리성계면 리성계라고 하면 되지 왜 이성계라고 하느냐? 바로 일본 쪽발이들은 이거하고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일본 말은 이응, 리을, 니은 이거 애들이 발음을 잘 구분을 못해요. 뭐까지? 미음까지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초성으로 나오는 으르, 느, 무는 그나마 발음을 구분을 하는데 이게 최종 종성으로 나오는 받침 있죠. 그거는 얘네들이 뭐냐면 일본 말은 인, 일, 인, 임 이 구분이 안 돼요. 일본 말은 이 발음을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걸 그냥 이런 히라가나 기호로 쓰고 그냥 종성 기호 하나로만 써요. 그럼 일본 애들은 이게 발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리를 구분하는 한국 사람들이 짜증났던 거죠. 졸라리 짜증나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 엿먹으라고 만든 게 두음법칙이에요.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게 리성계, 이성계 아무런 불편함이 없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은 이성계, 리성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짱나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식민지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법칙을 만들어서 전 국민의 발음권을 제한해 버린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
이것도 다시 되돌려야 되겠어요? 안 돌려야 되겠어요? 자, 잘 봐요. 이게 뭐냐면 그 8.15 해방이란 말을 쓰잖아요. 해방. 뭔가 벗어났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해방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만 쓰는 말인 거 아세요? 다른 나라는 해방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 식민지에서 벗어날 때 무슨 말을 쓰죠? 독립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광복도 같은 말이에요. 광복도 이상한 말이에요. 해방, 광복 같은 말인데 이상한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다 이 말을 써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8.15는 독립이라는 거예요? 독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 아니에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아직 이런 거 쓰잖아요. 정치 외교적으로 일본에게서 독립해 있나요? 우리가? 독립돼 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문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해 있다? 보기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도 8.15 독립기념일이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8.15 독립기념일이라고 해요? 8.15 광복절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광복절이라고 하잖아요. 공식 언어가 광복절이잖아요. 여러분, 미국 제퍼슨 대통령이 영국이랑 독립전쟁 한 다음에 쓴 그 선언문을 무슨 선언서라고 해요? 해방선언서라고 해요? 광복선언서라고 해요? 독립선언서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쓴다 못 쓴다? 역사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이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죠. 맞죠? 그 증거가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인이 아니라 뭐였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인이 아니라 원래 발음이 뭐라는 얘기예요? 린이에요. 린. 알겠죠? 린. 자, 해볼까? 자, 린 해봐. 인 해봐. 구분돼 안 돼? 되죠? 근데 왜 린이라고 안 해? 생각해보니 되게 말이 되게 이상해요. 두음 법칙이 이상해요? 이상한 것 같아요? 말 되는 것 같아요? 두음 법칙. 진짜 이상하잖아요. 두음 법칙이라는 게. 이런 게 있다는 게. 만수이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다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꿋꿋이 우리나라에 류씨가 있죠. 류씨가 있죠. 이 사람들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원래 유라는 성은 없어요. 류 알겠어요? 예를 들면 뭐 영화 배우 중에 류승수 씨, 뭐 류승범 씨 있잖아요. 이것도 두음 법칙하면 유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붙였을 때는 또 리을이 다시 돌아온다고. 백린. 이때는 백인이라고 안 하거든. 백인은 그 white people. 백린. 알겠죠? 백린. 그래서 하여튼 지금 발음만 보면 우선 그렇다. 애석하게도.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두 가지 형태. red p, white p. 자, 그럼 얘는 색깔이 뭐겠어요? 상온에서 흰색 고체입니다. 흰색 고체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very dangerous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녀석입니다. 억수로 위험합니다. 흰색이 의 아니에요? 이거예요? 아닌가? 미안해요. 지금 나 되게 혼낸 거죠? 승윤, 진짜. 자, 이 빨간 이는 그냥 상온에서 안정하게 잘 존재할 수 있는데 white p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얘는 금방 연소해버려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백린탄? 백린탄이란 말 알아요? 백린탄이란 말 알아요? 들어본 사람?
백린탄 알아요? 자, 탄이라는 말을 썼으니 뭐 하는 물건이겠어요? 탄이라는 물건을 썼으니 뭐의 한 종류겠어요? 뭐의 한 종류겠어요? 폭탄이에요, 폭탄. 무슨 말 알겠죠? 폭탄. 폭탄 중에 요 안에 화이트 피가 가득 들어있는 폭탄이 있어요. 뭐 폭탄이니까 얘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외에 기타 등등 있어서 연소와 폭발을 도와주는 다른 물질들이 있겠죠. 그럼 이게 뻥 하고 터져요. 뻥 하고 터지면 안 그래도 이게 되게 위험한 물질이라고 했죠. 억수로 위험한데 얘가 이 인이 공기 중으로 튀어나오면서 산소랑 결합을 해서 이게 불이 나요. 근데 이때 온도가 산소랑 결합해서 나타나는 이 불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1000도쯤 돼요. 1000도 이상. 굉장히 온도가 높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얘는 이는 생명체와 이는 매우 친합니다. 왜죠? 생명체와 굉장히 친합니다. 왜죠? 이는? 혹시 여러분 ATP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ATP? 뭐 줄임말이에요? 아데니움 트라이포스페이트죠? 뭐라 그래? 방금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응? 기압이요? 왜 기압이에요? 그건 ATM이에요. 맞네.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그렇지. 이게 P가 인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DNA란 말 알죠? 뉴복시 하여튼 있는데 이 안에도 인이 들어있죠. 이 안에도 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 활동에 아주 중요한 원소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는 생명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백린탄이 터지잖아요. 터지고 나면 사방팔방으로 인이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뜨거운 인이. 그럼 이 뜨거운 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팔이나 옷에 이게 묻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봐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무 있죠.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나무에 불이 붙어서 이렇게 팔에 이게 피부에 탁 튀면 어떻게 돼요? 나무에 불이 붙어서 피부에 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툭툭 털어내면 되잖아요. 안 그래? 맞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잖아요. 아니 이게 종이에 불 붙었어요. 그게 툭 떨어졌어요. 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재빨리 하면 옷에만 불이 안 붙으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백린탄 여기에 불 붙은 거는요. 팔에 붙잖아요. 어떻게 되게요? 어떻게 되냐면요. 팔에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털어낼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털어낼 수가 없고 물에 들어가도 불이 나요. 물에 들어가도. 그럼 불이 안 꺼져요. 하도 뜨거워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백린탄의 그 불씨앗이 팔이나 이런 피부에 닿으면요.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 탈 때까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즉 다 타서 온 피부가 홀랑 탈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 사이에 죽거나. 무슨 말 알겠죠? 그게 백린탄이라는 무기예요. 즉 백린탄이라는 무기는 전쟁에서 이긴다라기보다는 오직 뭐를 위해서 고안된 무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보다는 특정 전투에서 적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무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총으로 빵 쏴서 죽이면 고통 없이 죽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이길 수 있죠. 근데 백린탄은 적으로부터 내가 이기기 위해서 만든 무기가 아니고요. 적에게 고통을 주는 무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무기를 백린탄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각 나라의 군대는 이 백린탄을 당연히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실제 전쟁이 장기화되면
서로 증오에 휩싸여서 백린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봤던 어떤 2차 세계대전 영화 중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백린탄이 그러니까 미군이 백린탄을 터뜨려서 독일 나치가 그 백린탄에 막 터져가지고 막 불 막 휩싸여가지고 막 와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때 뭐냐면 막 사람이 불붙어서 돌아다니니까 옆에 또 다른 병사 하나가 그냥 죽이려고 총을 딱 겨누니까 옆에 지휘관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냅둬 좀 고통스럽게 이런 장면이 나와요. 무슨 말 알겠어요? 전신에 홀랑 화상을 입으면 결국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빨리 안 죽여주고요. 그냥 내비둬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최대한 그 고통을 즐기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백린이라고 하는 놈은 뭐하다? very dangerous. 무슨 말 알겠죠? very dangerous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뭘 쓴 거예요? 그래서 뭘 쓴 거예요? 붉은 인을 쓴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사실 뭐로 해도 실험은 된다. white p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very dangerous 하기 때문에 중등교과 과정에서는 이걸 안 쓰고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2차 세계대전이나 아니면 베트남전이나 한국전쟁 때도 백린탄 많이 썼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때 뭐 백린탄다 막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저게 화학 시간에 배웠던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전쟁 영화 같은 거 뭐 백린탄이라는 말이 꼭 나오거든요. 그게 그게 저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야? 또영이 알겠죠? 또영이 지금도 졸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또영이 졸리죠? 좀 해롱해롱해 보이는데? 자 봅시다. 그 다음 자 그럼 여기 지금 다 해줄게요. 에잇. 자 그럼 이 린의 연소반은 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자 레드 피건, 화이트 피건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체로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고체로 존재하는데 묘하게도 얘는 인 4개가 붙어서 하나의 단위를 이룹니다. 뭐 관련된 고체 결정 구조도 있지만 뭐 그건 당장 모르셔도 되고 여하튼 순수한 인이라고 하면 P4로 이렇게 보통 써줍니다. 그래서 뭐 화이트 피건, 레드 피건 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연소라는 말이 있는데 연소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연소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연소는 뭐랑 반응하는 거예요? 바로 산소랑 반응하는 걸 연소라고 하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에서 산소를 쓸 텐데 산소의 화학식은 O2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뭐가 만들어지느냐? 바로 그 유명한 요런 놈이 만들어집니다. 저런 놈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이 녀석을 이름을 관습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오산화 2인이라고 부릅니다. 쟤를 관습적으로 오산화 2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학식으로 오산화 2를 그대로 쓰면 P2O5거든요. 근데 이게 P2O5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형태예요. 근데 실제로는 P4O10으로 존재하는데 그냥 관습적으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일종의 최대 공약수 2를 나누어 가지고는 이렇게 최소 비율, 존재 비율로 이름을 부르는 거죠.
알겠죠? 또 알겠죠? 이때 저 P4O10은 재밌게도 녹는 점이 몇 도냐면 340도이고 360도에서 승화합니다. 승화합니다. 이때 이 양쪽에 화학양으로 계수를 맞추면 여기는 5톤데 여기는 5텐이니까 여기다가 5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때 이 반응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론 YP이긴 하지만 굉장히 격렬한 반응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도 어떻게 되냐면 엄청 발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P4O10의 승화점이 360도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을 연소시키면 엄청나게 고온이 돼서 어떻게 된다? 대부분 요놈은 기화해 버린다 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어요. 엄청 발열이기 때문에 온도가 거의 500도 이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500도 이상이니까 P4O10이 만들어지자마자 다 승화해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전부 다 이제 기화를 해버렸으니까 이렇게 P4O10이 된 건데 이때 3 P4O10은 물에 거의 100% 녹아버립니다. 100% 녹는다는 얘기는 물에 녹는다는 얘기예요, 안 녹는다는 얘기예요? 물에 억수로 잘 녹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거 굉장히 잘 녹습니다, P4O10은. 자, 그래서 물에 억수로 잘 녹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렇게 P4O10이 물이랑 반응을 해요. 물이랑 반응을 해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바로바로 이게 만들어지겠네. 저게 만들어지겠네. 알겠죠? 자, 그러면 양변에 화학양으로 계수를 맞춰 볼게요. 자, H2O 리퀴드라 하고 그 다음 얘 기체 상태로 맞고, 자, 수소 12개니까 여기다가 6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가 물에 녹았으니까 AQ가 될 텐데, 여러분 H3PO4 요런 놈 이름을 뭐라고 하죠? 저 이름 뭐라고요? 저 이름 뭐예요? 저 이름 뭐예요? 또 해놔. 저 이름 뭐예요? 인산이죠. 인산이란 말 들어봤죠? 황산, 질산처럼 또 화학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산 중에 인산이라는 애가 있는데 바로 저것입니다. 자, 이때 이 반응도 역시나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인이 연소 반응이 진행이 돼서 오산화이인이 될 때도 발열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물에 녹을 때도 발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의 연소 반응은 전체적으로 계속 발열입니다. 온도가 아주 뜨거워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발열이 되면서 전체적인 온도가 굉장히 상승합니다. 자, 쓰시고. 수민 다 썼어요? 자, 썼죠? 썼죠? 자, 다 썼어요? 썼죠. 자, 지금 다. 네, 지울게요. 다 썼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겠죠? 다시운다잉. 다시운다. 에이. 자, 두 번째. 자, 지금 누가 그 연소 반응을 한다 이런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연소 반응을 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수행하고 있는 실험 자체는 은근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그 뭐냐면 이제 인터넷으로 인해 연소 실험이라고 한번 검색을 하면 이 실험이 그대로 많이 나오고 실제로 실험하는 과정까지 뭐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사이트들 되게 많거든요. 이게 나올 텐데 재밌는 건 이게 생각할 게 되게 많은 그 실험이에요. 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되는 건지 봅시다. 그리고 또한 지금 여기 문제 나와 있는 걸 보면 15번에 위의 실험 과정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올바르게 수정하라고 돼 있죠. 즉 지금 이 문제가 제시하고 있는 실험 단계 속에 약간 오류가 있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메꿔 놓으려면 이 실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봐요. 그렇죠? 잘 봐.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보자. 짜잔.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곳에 자, 이렇게 이제 그릇을 하나를 올리고 여기 아까 이제 그 붉은 인을 이렇게 띄워 둡니다.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다가 어떡하냐면 잘 봐요. 이제 짠, 뭘 준비하냐면 비커죠. 이 비커로 얘를 덮으래요. 비커로 덮으래. 그럼 여러분은
요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겠어요? 비커로 덮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는지? 자, 그냥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비커로 덮기라고만 했어요. 덮으라고만 했어요. 덮으면 이때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려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안 해서 제가 비커 덮으라고만 했어요. 자,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덮으라고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덮으라고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직 연소도 안 했고요. 저 상태에서 덮으라고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부터가 이거 시작이에요. 근데 이거도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비커를 뭐 그야말로 이렇게 덮는다 이거죠. 이렇게 덮어요, 이렇게. 덮어요. 그러면 이 안의 모습이 어떻게 될 거냐고요. 그리고 이때 당연히 그냥 뭐 유리것을 슬쩍 덮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요 사이로는 물이 들락날락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냥 유리에 유리를 이렇게 딱 얹혀 놓은 거니까 밀폐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틈 사이로 물이 언제든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하자 이런 말이에요. 소리 나겠죠? 대답도 안 해 이제. 소리 나겠죠? 그래. 자, 그린 거 보자. 어떻게 돼? 보자. 어떻게 보자. 빨리 안 해봐요. 자, 또 해. 어떻게 보자. 하고 있어요? 자, 틀릴 수 있으니까 연필로 그려봐요. 보자. 그렇게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요? 두 명 그렸는데 다 틀렸고요. 승인이 틀렸고 만수로 틀렸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 나한테 불만 있는 거죠? 나한테 불만 있어서 막 지금 막 화내고 있는 거죠? 아 진짜 승인 무서워. 승인 너무 무서워. 승윤이가 무서워요. 무셔. 자, 또요. 보자. 이 시꺼먼 건 뭐예요? 그냥 물이에요. 그냥 물이요? 좋아. 보자. 뭐 이따 치우고. 근데 물좀 뜨거워서. 그래. 보자.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참 이거 안 해봤다는 게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거 안 해봤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이게 원래 물높이잖아요. 이게 원래 물높이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보시다시피 요렇게
좋아. 좋아. 아시겠죠? 이해했어요? 자,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요? 봐봐요. 자, 자, 이 빗금친 두 영역을 보면 여기하고 여기 공기 몰수가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공기 몰수가 바뀌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반응을 한 게 아니니까. 어? 여기 들어있는 공기 그대로 탑 올려가지고 꾹 내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기 몰수가 바뀌진 않겠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여기서는 여기 몇 기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1기압. 여기는 1기압이죠. 왜냐면 공기 중에 있는 그루 그대로 갖다 그대로 부은 거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 압력은 몇 기압일까요? 1기압보다 커졌을까요? 1기압보다 작아졌을까요? 그죠. 여기는 1기압보다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1기압보다 커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몰수는 같지만 어떻게 된다? 압축되어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공기 중에선 요 기체가 여기까지 차 있었을 거라면 여기까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채워졌을 건데 물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만큼 압축이 된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 내부 기압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때 저 내부 기압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선생님 이때 내부 기압 얼마일까요? 1보다 작아요. 아니 1보다 커요. 압축됐으니까 압력은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증가요. 증가해야 되죠. 그럼 이때 내부 기압이 얼마냐면요, 1atm에다가 더하기 로 물 G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저 H 이게 뭐냐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요걸 H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물기둥에 의한 압력 표현이었죠. 기억나요? 수영 기억나요?
자, 여기서 H는 뭐라고요? H는? 요거하고 요거 문을 기준 높이 하겠어요? G는 뭐예요? 중력과 적도. 로우는 뭐예요? 요 물의 밀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일기압이었는데 이렇게 있다가 물 때문에 압축이 된 거예요. 그럼 그만큼 어떻게 되죠? 여기가 더 고압 조건이 되고 그 고압 조건 때문에 물이 밀려나서 물 기둥이 이렇게 치솟은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저렇게 된다. 조금 됐습니다. 좋아, 좋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저 누구야?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리스가 마치고 싶대요. 아 진짜로요? 그래요? 지금 몇 시죠? 26, 25분이라고요? 아 벌써 25분이요? 아 그러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그 이후에 인이 연속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고 저쩌고 다 좋은데 그 어쩌고 저쩌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처음 실험할 때부터 이런 묘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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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물을 만약에 내가 덜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덜어낼 수 있다. 이걸 덜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로 여기하고 여기 수위를 같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얘를 물을 덜어내거나 해서 여기하고 여기의 높이를 같게 만들어주면 이 내부 기체의 압력을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일기압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 녀석이 내부의 압력을 일기압으로 찾아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뭐만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그런 과정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 문제를 통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저 안에서 실제로 연소가 돼서 기체가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온도도 증가하고 하면 저기 안에서도 별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터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고해.